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여의도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응을 보여주세요. 우리 신영미 여사님 가만히 보시는데, 반갑게 좀 호응을 해주세요. 안 들리시나 보네요. 네, 이 무더운 날씨에 이리 와. 비도 많이 내리고 하는데요. 얼마나 수고 자, 많으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예,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많이 바쁘고 수고 많이 하시는 중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늘 이렇게 안전교육으로 만나게 됐어요. J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3, 4분기 교육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제 30분부터 시작인데 시작이 10분 지연이 됐어요. 그 미화원실에서 접속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좀 지연됐지만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고객 감동 서비스와 이 진상 고객 대응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요. 재발생 산업 위험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볼 거고요. 안전 불감증 퇴치 및 폭염 대응 요령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칭찬 10계면과 그 고혈압 예방 수칙을 같이 알아볼 거고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 근무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근무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기쁨과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열프리드리 니체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몸의 면역도 강화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요. 오직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이 나이에 뭘 이게 아니고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보다 밝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기쁜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몸의 면역이 강화돼 가지고요. 내 몸을 힘들게 하는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이렇게 침투되다가도 그냥 쫓겨나가도록 면역을 길러나가는데 기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고객 감동 서비스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실제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서비스 어떻게 하는가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렇게 고객 감동 서비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사례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이 여직원이요. 지금 이제 한 달짜리 실습생으로 여기 들어와 가지고요. 그 호텔 헬스클럽에서 그 운동하면서 흘린 땀을 따라다니면서 전부 닦아주고 청소하는 그런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고객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자꾸 공부해가지고요. 고객한테 안내 멘트를 전부 이렇게 암기를 해가지고 제대로 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이제 그 고객 임원들이 여기에 이제 고객 서비스에 관한 점검을 하러 왔다가 이 실습생을 딱 보고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또 이렇게 해보라고 했을 때 준비돼서 전부 다 멘트를 완벽하게 이걸 잘 해내고 영어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표정도 밝고 그래서 이 헬스장에 두지 말고 로비로 올려서 정규직원으로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정규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로비에서 근무를 하면서 고객 서비스를 또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거를 잘했어요. 완벽하게 이걸 잘했더니 고객이 감동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이 나한테 서비스 해준 이 여직원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네, 당신이 나한테 서비스를 해준 그 직원이 맞냐? 예,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그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나를 아느냐? 이게 이제 왜 물었나 하면은요. 이 고객이 그 젊은 시절에 오페라의 유명한 그 이제 가수로 성악가로 이렇게 세계적인 이름을 날리면서 활약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 드시면서 이렇게 이제 여행을 왔는데 이렇게 나를 이제 아침에 모닝콜을 깨워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 얼굴을 알아보고 이 사람 이제 손님 가수가 젊은 시절에 노래 불렀던 거를 찾아가지고 모닝콜에 그 본인의 음악을 넣어서 이거를 이제 깨워드리는 걸 했더니 고객이 지금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나를 아냐? 그러니까 이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이제 알아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저희가 영광입니다. 이런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왜 감동을 했나 하면은 아니 이렇게 이제 아침에 모닝콜을 본인의 노래를 가지고 딱 틀어주니까 세계적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을 깨워주는데 자기의 노래로다가 이렇게 깨워준 거는 여기 호텔 와서 처음으로 그런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젊은 시절 그 프리마돈나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추억을 이렇게 깨우쳐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젊은 시절로 여행을 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감동하면서 이제는 내가 당신을 기억을 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여직원은 정말 세계적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는 1등 서비스 사원이라고 이렇게 그 이제 회사에다 호텔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천하고 칭찬을 대표적으로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직원이 이제 1등 친절 사원으로 뽑히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고객 감동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 여직원처럼 이제 웃는 얼굴로 일단 고객 서비스를 하는 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친절에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이걸로 해서 이제 고객이 감동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거죠. 다음엔요. 고객이 갑질하는 고객이 있어요. 우리 이제 아마 여의도 타워에도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갑질하는 고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 고객의 갑질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참 좋은 서비스가 될까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 여자 고객 보니까 이게 보통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갑질이 심한가 하면은요, 딱 보니까 이분이 그 감사팀장으로 자기 소속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완전히 그 고압적인 태도로다가 싹 군기 잡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아니, 이 저 복도 바닥에서 스카치 테이프가 자기 구두에 이게 들어붙었으면은, 아니, 이거 본인이 뛰어야지, 이거 그 발 내밀고 뛰어가라고 이렇게 이제 발을 내밀었어요? 굉장한 갑질이었죠? 근데 이거를 그냥 가서 손으로 또 이거를 전부 띄어서 이렇게 이제 주머니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해가지고 마시던 커피를 이 커피잔도 버려달라고 이제 내밀었어요. 그러면 그 커피잔을 받는 사람이 완전히 받을 때까지 이게 쥐고 있다가 받은 다음에 놔야 되는데 받기도 전에 그냥 털썩 놔버려가지고 바닥에 이제 이렇게 쏟아지게 됐어요. 이게 쏟아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 미화실에서 이거 청소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엄청난 사고를 본인이 이제 저질러 놓고는 이제 뭐 짜증내고,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해보라 그래 놓고는 이제 아니 저 가서 스타킹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질도 보통 갑질이 아닌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이 착한 사람은 또 이렇게 이제 이거 스타킹을 사다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옆에 있던 고참이 이제 딱 나서서 한마디 했어요. 스타킹은 본인이 사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이 사라고 하니까 이제 이 양반은 자기가 사실은 좀 심하게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 갑질을 했구나. 이거 느낌을 딱 가지고는 이걸 수습하려고 본인은 아주 웃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갑질처럼 느꼈다면은 이제 이해하시라고 이제 웃는 얼굴로 얘기를 했어요. 문제 수습을 하려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아니 이거 실수가 우리 동료 실수가 아니다. 아니 받으러 가는데 그 그냥 본인이 미리 털컥 놔버리고서 본인이 실수해놓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엎어 씌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기는 정확하게 바른 말을 잘 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정말
이 여직원은 수습을 하려고 막 이제 그 갑질 같은 거 문제 될까봐 이거를 딱 웃으면서 수습을 하는데, 우리 용미 언니는 이제 바른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쓴 채로 또 이렇게 이제 기분 나쁜 내색을 하고 목소리를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렇게 이제 따진 건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불편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게 뒷맛이 깨우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말을 올바르게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웃는 얼굴로 부드럽게 해서 서로 기분 좋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고객 서비스의 핵심이에요. 이 갑질은 분명히 뭐 요구하는 대로 딱 받아주는 게 그 CS는 아니에요. 분명히 한계는 지키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웃는 얼굴로 부드럽게 얘기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이 감사팀장으로서 이제 자기 자존심 상해가지고 속에 이제 불편한 마음을 딱 이렇게 이제 끌안고 이제 가는 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착한 여직원은 이제, 이거 문제 삼지 않을까봐 이제 은근히 걱정을 하지만, 예, 이분은 좀 너무 착해요. 근데 하여튼 업무 한계는 분명히 지키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요령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현장 안전사고 유형별 사례는요,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 KDFS 소속 우리 같이 일하는 여의도 센터 식구들 3개 분야로 나누어져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이제 경비 분야, 미화 분야, 시설관리 분야 이렇게 3개 분야에 안전사고 아주 대표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씩 꼽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사례를 어떻게 대응하면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 핵심적인 우리 이제 대응 방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안전사고 사례를 같이 진단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유옥배 반장님이 손을 드셨는데 어쩐 일로 손을 드셨나요? 유옥배 반장님? 네,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네. 자, 경비 분야의 안전사고 같이 보겠습니다. 경비 분야는요, 이 어두운 장소에 순찰할 때는 필히 손전등을 들고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손전등도 미처 켜기 전에 이렇게 캄캄한 상태에서는 한 발자국도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조도를 확보한 다음에 이동을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정리정돈을 제대로 잘 해놔야 여기서 깔리거나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높이 쌓아놓으면 또 저절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안정적인 높이로 이렇게 낮게 쌓아야만 이런 이제 무너져서 다치는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순찰하는 통로는 늘 이렇게 일정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 안에서 일정한 구간을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순찰하는 통로는 안전한 통로를 필히 확보를 하고요. 미리 살피면서 늘 이렇게 이동하면서 불안 요인, 위험한 요인이 없는지 살펴가지고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미화 분야예요. 미화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대개 계단 청소하다가 뒷걸음질 치면서 시야가 확보 안 돼가지고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단 청소는 분명히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내 눈으로 내가 갈 그 구간을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계단 청소를 할 때는 청소할 구간을 미리 살펴서 저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있는지 이걸 살펴가지고 장애물이 있다면은 먼저 깨끗이 치워 놓고 안전하게 치워 놓고 그러고 이제 청소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스트레칭을 틈나는 대로 열심히 실천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구석구석이 이렇게 이제 그 미화 그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반듯한 자세로 편하게만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부리고 막 불안정한 자세로 또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허리를 삐끗하고 다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틈나는 대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내 몸에서 근육과 뼈에 이상이 생기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바른 자세로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시설 관리 분야, 안전사고, 여기 이제 주로 일어나는 데가 편한 자리에서 나는 게 아니라 꼭 높은 장소에 고소 작업을 할 때 사고가 나요. 이렇게 이제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장시간 일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다리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안전한 작업 발판을 분명히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협소해서 이런 이제 작업 발판을 설치가 할 수가 없다. 가벼운 작업이다. 이때에만 이제 이동 사다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에도요. 안전모와 작업화 그리고 이제 안전대 이런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분명히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안전하게 안 다치고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이동 사다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웃트리거를 분명히 설치를 해가지고요. 넘어짐 방지 조치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높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 안전대를 착용을 하고요. 이거를 고리를 탄탄한 데다가 체결을 하고 작업을 해야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다리 작업은 분명히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밑에서 한 사람이 좀 잡아주고 사다리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위에 필요한 거 올려주고 또 내려오는 거 내려받아주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조자, 밑에서 사다리 붙들어주는 보조자도 분명히 이 안전모를 써야만 안 다쳐요. 그래서 이 안전모 필히 쓰는 거 부탁드리고요. 누구에게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확실한 안전 조치를 한 다음에 작업에 임하셔야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때는요,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안전하게 탑승을 해야 돼요. 승질 급한 사람들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덤벼들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문짝을 건드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딱 탔을 때 이 출입문에 기대거나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크게 움직이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은 사실 이게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를 잘 보호해가면서 안정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엘리베이터의 탑승 정원,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 탑승하는 것은 절대 금지예요. 그리고요. 이 정전이 됐거나 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문을 강제로 개방하면 절대 안 되고요. 비상벨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해야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화재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 사용해서 이동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엘리베이터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잘 준수해서 이용을 해야만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안전불감증 퇴치와 폭염 대응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전불감증, 이 안전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이런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 나뭇가지를 베는데 그냥 요 베는 것만 생각했지 이게 이제 나뭇가지가 이렇게 땅을 먼저 치고 몸통이 이렇게 사람을 쳐가지고 사람 죽게 만들 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설마 이렇게 되려 하고서는 안전 불감증으로 어설프게 작업하다가 결국은 이제 대형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이 밑에를 먼저 3분의 1 정도 잘라주고요. 위에를 이제 나중에 자르면 이렇게 그대로 이제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잘 떨어지지 않고 이 가지 끝부분만 먼저 떨어지니까 이 무거운 게 사람을 몸통을 치고 나가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전모도 안 썼고 여기 뭐 탄탄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를 않고 작업에 임해가지고 이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요, 이 엄청 큰 나무를 이렇게 이제 자르면서 여기 받침대 이게 이 나무가 그대로 곱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 나무 몸통이 여기 떨어지면서 받침대를 이게 칠 거를 전혀 또 생각을 못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통, 이게 쓰러지면서 몸통이 이 발판을 치니까 널뛰기처럼 사람이 붕 떴다가 사람이 먼저 떨어져 가지고 여기 밑에 이제
거꾸로 떨어진 상태에서 발판이 다시 사람을 덮어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꺾여가지고 오징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가루가 돼버리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험 상황을 늘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먼저 그려보고 거기에 대한 완전한 대비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폭염특보가 간간히 내려져요. 어떤 날은 폭염주의보, 어떤 날은 폭염경보, 이렇게 이제 더워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 폭염특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이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그 카페인성 음료, 또 이렇게 이제 여기 탄산음료 같은 거는 오히려 몸에 해롭고요. 또 이렇게 이제 이런 날 주류는 특히 더 피해야 됩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더운 날 그냥 시원하게 해놓은 거 그냥 그 맥주 한 잔 탁 하면은 그냥 몸이 시원해지는 거 그럴듯하지만 이게 마실 땐 시원한데 들어가서 몸에 이렇게 이제 알코올성이 이렇게 분해가 되고 몸에 이제 퍼지면은 그때 더 뜨거워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류는 절대 피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득이 외부 업무를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야 될 때는 시원한 복장에다가 이렇게 햇빛을 가리는 이렇게 이제 챙이 큰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작업하는 게 필요하고요. 한낮에 더운 시간을 피해서 시행을 해야 이렇게 더위에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상 증상이 이제 발생을 했다. 현기증이 온다든지 메스꺼움을 느낀다든지 또 이제 두통이나 이 근육경련이 발생했을 때는요,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몸을 식혀주고요. 그래도 상태가 호전이 안 되면은 빨리 그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울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많이 덥잖아요. 그러면 이 불쾌지수가 올라가가지고 괜히 짜증나고요. 말이 거칠어지고 언사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문제가 서로 기분 나빠서 막 이렇게 이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이제 불쾌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운 날일수록 더 조심해서 내가 짜증날 때는 옆에 있는 동료도 짜증나겠지 더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서로 존중하고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더 부드러운 말로 부드러운 인사를 해서 서로 협력을 잘 해가지고요. 이렇게 더운 날 불쾌지수 올라가가지고 짜증나고 언사가 높아져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잘 감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위인 사례를 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오늘 준비한 사례는요,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입니다. 이 앤드류 존슨은 양복쟁이 대통령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어려서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도 좋은 일 하다가 그만 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요. 14살에 이제 양복점의 점원으로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그 양복점 일을 열심히 배우다가 18살에 구두수선공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딱한 거는요, 18살이 될 때까지 학교를 안 다녔고 글자를 안 배웠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자기 아내한테 글씨를 처음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자기 아내한테 글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꾸준히 공부에 맛을 들이고 꾸준히 이렇게 이제 성실하게 공부를 해가지고요, 이분이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정치학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이제 그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고요, 이렇게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는 이 자세를 그 링컨 대통령이 아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자기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으로 삼아가지고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이제 미국 정치를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그 링컨 대통령의 직무대행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아서 자녀 임기를 직무대행을 하고요. 그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링컨 대통령과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다루었던 노예 해방 문제는요, 전 세계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없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그 인기 없는 정책을 잘 수행을 했고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러시아가 크림반도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빚을 많이 지게 돼가지고요. 이 알래스카를 이제 팔겠다고 미국 보고 이 알래스카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알래스카를 이렇게 이제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당에서 국민들이 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이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 존슨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학교도 못 다니고 글씨도 모르는 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고 비난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요, 이 알래스카에 어마어마한 금과 석유와 철광석과 석탄이 매장돼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여기선 이거를 이렇게 채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광물질이 세계 제일 부자 나라 되는데 막강한 자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데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알래스카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 지하 자원을 활용을 해서 막강한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참 이 존슨 대통령은요, 학교를 다니지 못한 순수 노력파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학교를 못 다니고 글씨도 몰랐다가 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이분은요, 정말 어려운 난관이었잖아요. 18살 될 때까지 학교도 못 다니고 글자도 몰랐던 사람이 얼마나 집중하고 노력을 했든지, 그리고 늘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그 집중해서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하고 성공을 해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그런 인물로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거를 집중해서 극복을 할 때 많은 성장과 이렇게 발전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칭찬 10계명 첫 번째는요,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할 일을 그때 당시에는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시간 보내놓고 한 3일 지낸 다음에 3일 전에 당신 그거 아주 잘한 일이야 이렇게 뒤늦게 칭찬해서는 효과가 반감되고 필요 없습니다. 즉시 칭찬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효과가 있어요.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사실은 학교를 못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칭찬의 놀라운 효과를 이미 어떻게 아셨는지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자녀를 교육을 시키셨어요. 저희 친구, 이웃에 있는 친구하고 이웃집에 친구 어머니도 계시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그 이웃집 친구 어머니하고 만나시면은 늘 대화를 하는 게 자식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이렇게 우리 아들 덕신이가 말도 잘 듣고요. 그리고 그냥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요. 숙제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본인이 알아서 척척 다 잘 한다고 늘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친구 엄마는요, 거의 저하고 같이 다 똑같이 어울려 놀고 똑같이 숙제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 엄마는 매일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 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저 새끼는 그냥 아주 왼수 덩어리라고 공부도 징그럽게 안 하고 그냥 숙제도 해가는지 안 해가는지도 모르게 아주 말도 안 듣고 지겨워 죽겠다고 날마다 막 엄청 악담을 퍼부으셨어요. 더 잘하라고 자극제처럼 그걸 활용을 하셨는데 실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칭찬 듣는 애는 점점 더 잘하고요. 그 왼수 덩어리라고 구박받는 애는 점점 더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어렸을 때 일찍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요, 가능한 한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소곤소곤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무지무지 바쁘게 살지만
제가 이제 또 틈내서 집에 가면은 이제 청소도 잘 하고요. 또 쓰레기 분리수거 잘해서 이렇게 이제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래도 잘 챙겨서 세탁기 돌려가지고 잘 이렇게 털어서 널고 마른 다음에는 이걸 착착 해서 아주 벽돌처럼 깎아지른 듯이 예술품으로다가 그냥 착착 해놓으면은요. 완전히 그냥 그 예술품이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됐나 하면은요. 이 가끔 했잖아요. 어쩌다 한번 했는데 그냥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웃 사람들한테 자랑 칭찬을 엄청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그냥 그렇게 청소도 잘해주고 분리수거도 잘해주고요. 빨래를 그냥 기가 막히게 말려가지고 개서 착착 쌓아놓으면 완전히 예술품을 만들어 놓는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를 그 칭찬 값을 하느라고 제가 열심히 실천해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늘 이렇게 늘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칭찬은 그 과정을 정말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칭찬하는 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거짓 없이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센터 오늘 딱 보니까 우리 함승일 소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아주 반듯한 자세로 공부에 집중하시는 거 정말 딱 눈에 보이고요. 또 우리 이용재 실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지금까지 전혀 자세 흐트러짐 없이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우리 김종률 씨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적극 호응해 주시고, 우리 시설팀의 박창환 씨 정말 최고예요. 공부하는 아주 자세가 너무 예쁘고 멋지십니다. 감사하고요. 네, 신금자 씨 반응을 바로 보여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또 하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일이 망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더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사람이 100% 잘할 수도 없고요. 100% 못할 수도 없어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요. 긍정과 부정이 혼재할 경우에는요. 부정적인 거는 좀 이렇게 접어놓고 못 보죠 하고요. 긍정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가끔씩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아니고요. 그냥 거울 보고 이렇게 화장하시면서 이 정도면 내 얼굴도 좀 이쁜 얼굴 아니겠어? 누가 나를 이렇게 이제 뭐 60대로 보겠어? 내 얼굴 정도 되면 한 40대로 보지 않겠어? 이래가면서 늘 이렇게 자기 자신도 칭찬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고혈압 예방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고혈압이 되면은요, 이 고혈압이 무서운 게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도록 군살 좀 없애고 이렇게 이제 근육질만 좀 남겨가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고 운동하셔야 돼요.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여의도는 뭐 워낙 넓으니까 많이 걸으셔야 될 거예요. 네, 여의도는 이렇게 이제 점심시간 산책로도 있고 좋아요. 그리고요, 건강을 위해서 담배는 끊어버리고 술은 줄여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방제 섭취를 줄이고요, 야채를 좀 많이 섭취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스트레스를 좀 피하고 괜히 내가 짜증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짜증이 나지? 스트레스 때문이구나.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 대비를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이런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주세요. 자, 다음에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행복해질 수 있고요. 감사할 줄 전혀 모르고 내 인상이 이게 왜 이렇지, 나 이거 완전히 꼬였어, 인생 아주 팔자가 왜 이렇게 더럽지, 이렇게 하면 그 절대 안 되고요. 늘 현재 가진 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오늘도 하루를 신나고 즐겁게 시작을 해야지, 새로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자고 이렇게 가는 거는 좋은데, 그 마무리할 때도 오늘도 하루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는 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은 기쁨을 크게 느끼고요.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늘 잠을 설치고 그러면은 오히려 잠이 부족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요. 스트레스 관리를 미리미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취미와 관심사를 좀 더 이렇게 살려서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관심사, 취미, 이거를 꼭 살려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를 늦게라도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요,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그림을 좀 그린다든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새로운 요리도 한 가지 해보고, 저도 최근에 요리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배워봤는데요. 요리가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거는요, 라면 끓이기예요. 라면도 그냥 그 봉지에 있는 대로 그렇게 시간 지키고 물의 양을 지키고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끓이면은요, 진짜 맛있어요. 라면 대충 끓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요리도 좀 골고루 배워가면서 새로운 거 시도해 보시고요. 늘 이렇게 자신감을 충족시키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해나가야 되는데, 가족과의 관계를 좋게 하면은 가정이 편안해져요. 친구의 관계를 좋게 해놓으면은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동료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 나가면은 이 소중한 관계가 우리를 행복한 일터로 만들어줘요. 서로 소통이 잘 되고요. 공감이 잘 되면은 미워하는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과 이웃과 동료를 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요. 서로 지지해주는 관계를 잘 키워나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목표 설정과 성취가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은요, 높게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걸 도달하는 데 집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는 데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실천해 가면은 더 큰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하게 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수칙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행복한 일터를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을 숙제하듯이 살면 안 되고요. 축제를 열듯이 살아야 돼요. 숙제와 축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요. 아이, 오늘도 출근했으니까 하나 또 일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억지로 일하면 이게 숙제처럼 일하면 일이 힘들고 다치고 힘들고 사고 나고 그래요. 축제처럼 일하는 거예요. 짜싸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파이팅!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파이팅! 이걸 외치면서 즐겁게 시작을 하면은요, 안전하게 행복하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가정을 지옥을 만드는 거 간단해요. 우리 집에 그냥 그 가족들한테 아유 내가 저 징그러운 저 인간들하고 살아야 되는 게 하고 가족을 미워하면은 그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그 천국을 만드는 거 간단해요. 가족들 그냥 저 사랑스러운 가족들 하면서 가족을 사랑하면은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동료를 그냥 아유 내가 저 인간하고 같이 일해야 되는 거 아유 그냥 볼 때마다 지겨워 이러면은 이미 직장이 지옥이 되는 거고요. 직장의 동료를 예뻐하고 좋아하면은요, 직장의 동료를 칭찬하고 좋아하면은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옥을 만들겠습니까? 천국을 만드시겠습니까? 동료를 예뻐하고 좋아해서 직장 천국을 꼭 만들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KDFS 가족 모두 또 우리 여의도 센터 우리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저와 이렇게 이제 만났으니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한 자리 보고요.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합시다. 오늘도 우리 긍정 에너지를 한번 좀 듬뿍 이렇게 담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출발을 멋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음소거 해제 하셔도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음소거 해제, 예, 좋습니다. 네, 제가 여의도 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독창해 주세요. 네, 여의도 센터 파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하겠습니다. 여의도 센터 정말 최고예요. 제가 여의도 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독창을 해주세요. 네, 여의도 센터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무원의 센터장님, 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 멋진 강의를 해주시고 직원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의도 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